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 경험을 해보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시장은 그 과거에도 늘상 있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주린이 분들이시라면 이런 시장이 지금 이번 한 번만 오고 그 다음에 없을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시장은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 똑바로 좀 잘 이렇게 익혀두고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하실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번에 만약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돈을 잃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돈만 잃고 그냥 있으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패턴들, 이런 부분들을 잘 익혀두신다라면 다음번에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미끄럼으로 삼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2강이죠. 기술적 분석 특강 2강째를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먼저 기술적 분석으로 본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차트인데요.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 그 전에부터 조금 좀 보고 넘어가면요. 자, 이쪽에서 벌써 이때가 8월 달이네요. 작년 8월 달. 이때부터 조금 조짐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 21선하고 61선의 방향성이 이렇게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특히 22평선이 먼저 꺾였죠. 그 전까지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22평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60선이 받쳐주면서 그냥 상승 추세를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62평선도 조금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22평선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21, 60일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한번 발생한다고 시장의 기조가 뒤바뀌고 당장 뒤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자, 그래서 한번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60일하고 120일 이동평균선이 또 데드크로스가 발생됩니다. 60일, 120일 데드크로스는 20, 60 데드크로스보다 좀 더 큰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또 이쪽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서 이 떨어지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여기에 저항을 받는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22평선 자체도 올라오려다가 다시 방향을 재차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쪽에서는 그쵸. 되게 좀 안타까운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120선하고 240선조차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급락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은 어느 정도 시그널들을 알게 모르게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줘왔던 겁니다. 시그널을 줘왔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또 더블 데드크로스가 났죠. 이쪽에서 20일, 60일 데드크로스가 8월 달에 한번 발생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빠지다가 22평선 자체가 62평선으로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살짝 났었습니다. 살짝 났었는데 이 방향을 턴을 해야 되는데 턴을 하질 못하고 여기서 재차 더블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주가가 급락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야, 조금 나 힘들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써 우리 투자자들, 우리만 시장 참여자들만 애써 괜찮은 걸로 시장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애써 위안을 하고 그냥 좀 애써 무시를 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건 지나버린 이야기고요. 지나버린 거 얘기를 해서도 안 되죠. 이거 공부라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시장을 예측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 같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자, 완전한 역배열 상태입니다. 주가가 탄력 있게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일 밑에 240선이 있고 그 다음에 120선이 있고 60선, 20선, 5일선 자, 이렇게 그 위에 주가가 있는 정배열 국면, 이런 국면에서 주가는 가장 탄력을 잘 받고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40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20선, 60선, 20선, 5일선 주가. 자, 이렇게 완전한 역배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이 시장이 탄력을 받더라도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탄력을 받더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꺾어지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마냥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봐야 될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 2020년도 그때 3월 20일 날이에요. 3월 20일 날 유튜브에다가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냥 지금 이제 주식 살 때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가 그냥 다른 부분도 안 봤습니다. 다른 부분도 안 보고 그냥 이격도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격도는 뭐였냐면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그때 60일 이격도가 60대 초반 정도까지 빠졌었습니다. 이 61선하고 이격도가 60대 초반 정도라면 그 정말로 많이 망가진 거거든요. 단기간에. 자, 근데 그 패닉이 한참일 때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3월 20일 날 그때 61선하고 이격도가 60대 초반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반등 나올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는 완전히 뭐 생판 처음 보는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는 마이너스를 가고 뭐 정말로 황당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지금은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안정된 구간입니다. 자, 근데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62평선하고 이격도가 약 92.06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이격도가 뭐 한 90한 6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단기간에 많이 빠졌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92 정도 되는 수준이면 이거는 그런 아주 특별한 거, 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나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이나 IMF나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되게 좀 많이 빠지고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90대 초반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이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시기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지금 뭔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이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들이 막 많이 터지죠. 오늘도 되게 좀 안타까운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에코프로 BM이 그 검찰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내부자 거래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뭐 연초부터 시작해갖고 사건 사고가 한 달 동안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터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터졌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액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은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시장이 이격도가 92 정도까지 내려왔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파월 의장이 목적이 뭘까요? 인플레이를 잡는 거죠. 인플레이를 잡는 거지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는 파월 의장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 그러니까 뭐 내일 새벽이겠네요. 목요일 새벽에 이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이 있을 겁니다. FOMC 회의가 끝나고. 자, 근데 거기서 아마 과거에 그래왔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런 국면들이 좀 있었죠. 처음에 뭐 금리를 올리고 막 그런 국면들. 그런 국면들에서 이 시장이 굉장히 막 불안해하면 연준통화정책회의가 있기 전에는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야, 지금 뭐 금리를 뭐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야, 이거 매파적으로 나온다는 얘기 많던데 큰일 났네. 이러면서 시장이 미리 좀 빠지면 그 항상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달래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연준 의장이 시장이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뭐 그저께 다우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가 넘게 빠졌었고 장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5% 가까이 빠졌다가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변동성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대고 굳이 시장을 뭐 울고 싶은데 울고 있는 애 뺨을 때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면요. 반등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좀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 반등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들은 뭐 빠르면 원래 오늘부터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요. 오후장에 그 에코프로 BM 관련해 갖고 뭐 그런 것들이 투심을 막 얼어붙게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도 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자, 뭐 빠르면 내일부터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반등은 설 연휴 이후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의 목표치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저 이평선 자체가 완전한 역배열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게 반등이 나오는,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약간 무리예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한 2,900포인트 조금 아래 구간, 그 정도 구간 정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 주가하고 저 22평선하고 좀 만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22평선을 저항선으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22평선에 닿았다 싶으면 뭐 어느 정도 그게 반등 목표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워낙 좀 어수선해서 좀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동평균선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동평균선의 역할이에요. 자, 근데 뭐 지지선, 저항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은 수렴하고 확산하는 그런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방향에 대해서 전혀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쩌면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동평균선이 가리키는 방향, 그 방향이 곧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간에도 힘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데, 즉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에요. 자,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꺾이더라도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그 주가는 다시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저 20, 60선 그 정도만 보면 적당합니다. 이따가 다시 다룰 거예요. 그 정도만 보면 적당한 게 60선하고 120선, 뭐 그 다음에 120선, 240선 이런 걸로 보게 되면 너무 늦게 나와요, 신호가. 뭐 예를 들면 주가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거는 신호가 나오고, 또 주가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또 좋은 신호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느려요. 그래서 20선, 60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크로스 분석 이런 것도 있죠. 자, 이 부분을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뭐 이평선들을 흔히 이렇게 좀 명명합니다. 5일선을 심리선이라 그래요. 뭐 심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죠. 뭐 주식 보다 보면 야, 요게 조금 전에는 빠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오를 것 같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변화가 되게 많아요. 5일 이동평균선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매매에 이용하는 거고요. 심리선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평선은 세력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100% 뭐 이거도 저거도 전부 다 세력 이러면서 막 끼워 맞추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뭐 세력이란 말은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20선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20선 같은 경우는 스윙 투자를 하실 때 주로 보면 적당한 선이 22평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62평선은 수급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0선이 조금 망가져버리면 수급이 망가진 걸로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62평선은 중기 투자 이상에서 주로 이용하는 이평선이 60선이고요. 자, 뭐 120선이나 240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움직이는 모습 봐서 지지 저항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120선하고 242평선을 보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실전 투자에서는 조금 잘 안 맞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뭐 하여튼 120선은 중장기 투자, 그리고 240선은
예, 장기 투자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동평균선 중에 지지와 저항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일부러 제가 이거 지난주에 좀 하려다가 못했던 거 새로 차트를 안 갖다 붙이고요. 일부러 그냥 그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움직인 거하고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비교해 드리려고 그렇게 했고요. 자, 보시면 이동평균선은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게 이동평균선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빨간 선이 20선인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자, 주가는 위에서 조금 빠지다가도, 예, 20선에 닿으면 바로 맞고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22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지지선 역할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예,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2평선 자체가 이쪽으로 조금 올라오면서 이때는 바로 좀 맞고 튄 형태가 아니라 옆으로 조금 횡보하면서 지지를 받죠. 자, 이평선은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뭐 이런 형태로 몇 번 동안 이렇게 하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할이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여기서 발생이 됐죠. 자, 보시게 되면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7월 달에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평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떨어지고 있는 이평선은 저항선,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은 지지선. 요렇게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주가 자체가 22평선을 이쪽에서 완전히 깨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서 지지받습니까? 이 파란 선이 62평선이에요. 자, 파란 선에서 계속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파란 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위에 저항선은 예, 22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자,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20선은 내려오고 60선은 올라가고 주가 자체는 그 중간에 끼어갖고 답답하게 올라가면 20선, 떨어지면 60선. 자, 여기서 계속 지지 저항 예, 그걸 계속 받는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62평선까지 붕괴를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항선은 그렇죠. 62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62평선 자체가 또 아래로 꺾여버렸죠.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꺾여버리니까 주가가 튀어 올라가다가도 더 이상 탄력을 받지를 못하고 그 근처에서는 밀리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또 재차 22평선도 조금 돌아서려다가 20선 뚫고 올라간 주가가 다시 재차 밀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또 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보시게 되면 요게 좀 되게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방금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이렇게 됩니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도 맞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주가 자체가 계속 그런 모습이죠. 자, 이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고 있으면요. 이 이평선은 또 주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올라가려다가 이쪽에서는 240선에서 저항을 받았네요. 그랬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떨어지고 있는 60일 이평선을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죠. 요거는 어떤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냐면요. 우리 지난주 시간에 배웠었죠. 지난주 배워야 산다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서 지난주 거 기술적 분석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전저점, 전고점이었었죠. 자, 여기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저항을 받는데 계속해서 이걸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이쪽이 3,000포인트 살짝 위에였었죠. 3,050포인트. 3,000포인트만 넘어가면 두들겨 맞고 넘어가면 두들겨 맞고. 자,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자, 이거는 뭐 뚫고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그거는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믿고 싶은 거를 은연중에 내가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뭐 사람은 또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한다라 그러죠. 또 마찬가지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워요 이런 얘기는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갑니다라는 얘기가 듣기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믿게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자, 기술적으로는 아까 처음에도 보셨고요. 계속해서 나 조금 안 좋아 나 상태 안 좋아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주식시장은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써 우리 투자자들만 그런 부분들을 애써 외면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수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종목별로도 살펴보는 게 맞겠죠. 자, 우리 덱스터입니다. 이 덱스터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덱스터에 제가 종목 상담을 한 거 그 댓글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두 번 다시 종목 상담했던 거 그 댓글을 안 봅니다. 뭐냐면 이때 그런 말씀을 이때였네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덱스터가 좀 뭐 그때 뭐 지옥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때 뭐 저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때 추천을 했었어요.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4만 원 이상쯤, 4만 원 근처쯤 돼 갖고는 단기간에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한 이때쯤 됐던 것 같아요. 이때쯤 됐던 것 같은데 종목 상담을 하는 프로에서 의뢰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저 4만 원 근처에서 이미 좀 분할해서 그때부터 매도 시작하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때 그분이 이거 손절매를 감행해야 될까요? 라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내심 좀 반가웠습니다. 이분은 손절도 가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아프지만 좀 손절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 댓글을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을 가만히 있으라 그 댓글에는 어지러워 죽겠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그 댓글 뒤에는 킥킥킥하고 비웃는 듯한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모르는 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댓글을 거의 안 봤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이해는 갑니다. 내가 들고 있는 거를 저 사람이 매도하라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영상을 찾아서 보는 거는 그분이 나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들어와서 들으신 거예요. 근데 반대 얘기를 하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냉정해야 돼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시려면 냉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면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시게 되면. 자, 이때도 뭐 22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 다음 이때도 22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작은 단봉돌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면서 에너지를 좀 응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20선에서 지지를 받았었고요. 자, 그리고 이때는 주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제가 아까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격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아래쪽으로 이격도도 마찬가지고 위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단기적으로 너무 비이성적으로 급등을 했던 겁니다. 60선이 여기 있잖아요. 자, 이격도를 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벌어졌을 것 같아요. 자, 이격도가 그렇게 벌어졌다라는 건 이거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위험 신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장대로 음선이 굉장히 크게 두들겨 맞았어요. 자, 여기서는 팔 사람들 다 팔고 나가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22평선에 지지를 조금 받아줘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워낙 좀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깨버렸죠. 깨면서 이 22평선 자체가 가던 게 급격하게 이렇게 꺾여버렸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22평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덱스터 움직임 모습을 보더라도, 자, 요거를,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그것만 똑바로 좀 대입을 해서 봤더라도, 지금 뭐 오늘은 아마 이 122평선까지도 다 깨버린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빠졌는데 되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전혀 무시할 게 못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지선, 저항선, 우리 시청자님들이 정하세요. 뭐 저 부딪히는 부분도 좋고, 뭐 꺾이는 부분도 좋고,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자, 이 자리가 만약에 안 지켜진다라면 목표가를 종목 상담할 때 그러죠. 목표가를 주세요.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자, 이게 뭐 얼마가 손절가를 주세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목표가 위쪽으로 가는 거보다도 아래쪽으로 가는 거, 얼마가 안 되면, 얼마가 깨지면 나는 이 주식을 손절을 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 이동평균선 같은 뭐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찾으셔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종목도 하나 좀 볼까요?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인데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자, 60일 이평선에서 계속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자, 근데 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조금 나올 수 있는데 22평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가도 60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60선이 이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모습이었죠. 자, 60선이 조금 아래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계속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62평선이 이렇게 강하게 살아있으니까 주가는 딸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다 같이 20선, 60선 이 자리에서는 20선, 60선이 다 같이 꺾여버리는 모습이었죠. 이게 작년 4월 달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주가가 뭐 계속 힘을 하나도 못 썼어요. 자, 보시게 되면 20선, 60선 근처에만 가면 밑으로 깔려서 올라가기만 하면 밀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조금 반등 나올만 하면 또 밀리고, 자, 여기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20, 60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때는 벌써 120선, 60선, 20선 이렇게 다 아래로 꺾여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 이평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급락으로 이어지고요. 또 반등 나오는 구간, 반등이 조금 나오나 싶더니 60선에서 또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또 급락하고 또 쭉 올라오다가 여기선 120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았었네요. 그리고 조금 모양 자체를 이렇게 갖춰가는 그런 모습도 일단 나왔었죠. 그런데 자, 올해 초 들어갔고 시장 움직임이 워낙 안 좋았죠. 워낙 안 좋았는데 요거도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62평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이후의 차트를 보세요. 이후의 차트를 보면 지금은 이거 60선도 깨버린 상태입니다. 깨버렸는데 여기서 62평선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지지를 막 받으려고 애를 써요. 지지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자, 그러고 난 다음 지금 깨진 상태인데 지금은 삼성전자 차트는 제 머릿속에 그냥 들어와 있는데요. 요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주입니다. 지금 거래일수로 2주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2주 정도 안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깨버린 62평선 이거를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62평선 자체가 다시 꺾여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한 반전 패턴. 뭐 이따가 지금 시간이 또 안 될 것 같은데 저 뒤에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패한 반전 패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동평균선을 돌리려다가 돌리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제일 앞장으로 가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패한 반전 패턴이 이쪽에서 한번 나왔죠. 22평선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9월 달에 이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추석 전에 주식을 좀 팔아놓고 추석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추석 연휴 지나고 와서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섣불리 매수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이게 뭐였냐면 이 주가 자체가 이 22평선 빨간 선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슬쩍 반전해 돌아 나오려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자, 패턴을 돌리려다가 반전 패턴이 나오려고 하다가 실패한 반전 패턴이죠. 패턴 반전을 못하게 되면 기존 추세는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존 추세가 강화가 돼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 자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저 1월 달에 급락한 자리, 이 자리도 여러분들 그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쪽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이죠. 20일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여기 62평선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아 나오려는 모습이 나왔죠. 돌아 나오려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3050포인트 그 근처만 가면 두들겨 맞고 근처 가면 두들겨 맞고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62평선하고 22평선도 슬쩍 돌리려고 했는데 같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2평선, 62평선 자체가 돌아 나오려다가 재차 아래로 꺾여버리니까 그 추세가 강화된 겁니다. 자, 그 급락이 지금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이따가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 20선하고 60선에 저 지지나 저항으로 역할이 전환될 때가 있어요. 역할이 전환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보시면 22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요거는 좀 에코프로 BM인데요. 참 진짜로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저도 이 에코프로 BM이 뭐 내부자 조사 뭐 이런 얘기들, 내부자 거래 뭐 이런 얘기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방송 출연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방송 출연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엊그저께도 그 진시진에서 잠깐 뭐 에코프로 BM 내부자 거래 혐의가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요. 자, 당장 두들겨 맞지도 않고 이틀이나 이거래일이나 월요일 날 좀 이렇게 급락을 했고 좀 갭으로 두들겨 맞아서 시작했죠. 그 불이 난 거, 공장에 불 난 거하고 그 두 가지 악재였는데 조금 버티더라고요. 버티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제까지도 좀 버텼어요. 어제까지도 좀 버티더니 오늘 굉장히 좀 급락을 해버리는 모습인데 참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오늘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죠. 역할 전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연의 교육에 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22평선 자체가 지지선 역할을 계속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지지선 역할을 했고요. 주가 자체가 올라가다가 22평선에만 닿으면 이 22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닿기만 하면 주가가 튀고 뭐 일시적으로 잠깐 깼다가도 회복이 되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잠깐 일시적으로 깼다가 조금 또 회복했다가 일시적으로 깼다가 자, 여기는 좀 꺾이는 듯 하더니 또다시 강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62평선 자체가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상향하는 각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2평선이 살짝 꺾였다고 하더라도 또 재차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또 얘기가 조금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62평선의 각도는 밋밋해집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 주가가 옆으로 한참 동안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이 각도 자체가 밋밋해지죠. 62평선이. 각도 자체가 밋밋해지고 22평선은 이렇게 갔다가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고 자,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조금 답답하게 아까도 몇 번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22평선은 꺾이고 62평선은 조금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약간 밋밋해지는 각도 자체가 밋밋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20선하고 60선에서 주가가 한참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자, 그 모습이 에코프로 BM에서도 12월 달에 계속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대로 나왔다가 결정적으로 또 62평선을 깨고 자, 이때는 마찬가지 이제는 22평선 자체가 계속해서 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걸 에코프로 BM을 지난주에도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때는 이 이평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작은 단봉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구간은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 22평선 자체가 강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그렇게 움직였어요. 자, 여기서 조금 지지를 계속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요거 다음날 캔들이 양선이 하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양선 하나가 발생돼서 거의 22평선 근처까지 갔었어요. 거의 22평선 근처까지 갔고 그 다음날은 또 음선이 발생되면서 22평선의 저항이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양선 캔들 하나, 음선 캔들 하나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갭으로 좀 깨버렸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들을 무시를 못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 뭐 100% 신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서 좋다라는 신호를 냈을 때 안 따라가는 거, 뭐 그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 좋다라는 신호를 보였을 때 그때는 웬만하면 그 기술적 분석 차트가 얘기해 주는 거 거기에 따르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참 이 에코프로 BM을 얘기를 하니까 되게 진짜 정말 안타까운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내십시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지지선, 이 지지선 역할을 하던 이평선이 꺾여버리면 저항선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평선의 지지 저항 뭐 이런 부분들은 요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자,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다시 모이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도 주가랑 이동평균선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 보통 뭐 한 3개 정도 이동평균선을 보죠. 뭐 5일, 20일, 60일, 뭐 20일, 60일, 120일, 뭐 20, 60, 120일을 모이면 5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쪽으로 수렴되는 게 맞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4개 정도가 모이는 그런 게 될 거고 또 뭐 240선도 거기에 움직이는 240선도 그 근처에서 모이면 또 20일, 60일, 240일 뭐 이렇게 뭉치면 또 마찬가지 5일 이평선도 그 근처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주가 이동평균은 3개 이상 정도가 주가랑 만나는 지점, 같이 모이는 지점이요. 이 부분은 변동성이 증가되기 직전인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생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선물 하시는 분들 말고 옵션 하시는 분들,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신 분들이죠. 이 옵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변동성 차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역사적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다 옵션 얘기까지 나와버리네요. 근데 역사적 변동성이 만약에 10아래로 이렇게 빠지면 그거는 좀 변동성이 폭발하기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원리랑 비슷한 원리예요. 자, 이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가가 한동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다라는 그리고 또 횡보를 했거나 아니면 들쭉날쭉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변동성도 마찬가지.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고 그렇습니다. 요런 거는 우리 빅스 지수 아시죠? 미국 쪽에 그 변동성 지수. 이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빅스 지수도 되게 낮아졌다가 뭐 한 20 이하 정도 그 정도까지 10 가까이 근처까지 이렇게 낮아지면 또 변동성이 커지죠. 그런 부분들하고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주가가 세 가지 이동평균선하고 만났을 때 자,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런 거죠. 자, 여기서는 22평선, 62평선, 5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세 가지 선이 만났네요. 이렇게 3선이 만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만큼 변동성이 생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20선, 60선, 그 다음에 5일선, 주가 이렇게 만났네요. 자, 이쪽은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22평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랑 만난 자리라서 위쪽으로 급한 변동성이 나온 거고요. 이쪽은 22평선 자체가 벌써 꺾이는 모습이었죠.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62평선의 각도도 밋밋해지고 22평선이 꺾였으면 당연히 512평선도 왔다 갔다 하다가 하방으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이걸 아래로 깨면서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3선이 모였는데요. 여기서는 62평선이 아니라 5일선, 20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3선이 이렇게 뭉쳤습니다. 이렇게 뭉쳐갖고 주가하고 같이 뭉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만만치 않은 그런 변동성을 보여준 모습이고요. 자, 이때 참, 또 이 주가가 빠진 것들을 얘기를 하려니까 참 저도 좀 많이 민망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였었죠. 자, 20선, 60선, 주가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고 이때는 20선도 아래로, 60선도 아래로, 그 다음에 5일선도 아래로, 주가도 62평선 밑에 깔려있는 모습이었고 자, 이평선의 방향성들이 전부 다 아래였었고 자, 3선이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2700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 자체는 3선이 모였을 때, 이평선하고 3선이 모였을 때 그럴 때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암시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지수 차트인데요. 지수 차트를 봤는데 그러면 다른 것들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그랬네요. 자, 5일선, 21선, 122평선이 만났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조금 있다가 주가가 조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22평선 자체가 좀 아래로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6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는 바닥을 이렇게 많이 다지고 난 다음에 쭉 반등하다가 자, 여기서 또 모였어요. 20, 60, 그 다음에 5일선, 주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모이고 난 다음에 또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조금 더 큰 게 만났죠. 자, 여기서는 22평선이 아니라 62평선, 122평선, 512평선 주가가 여기서 만납니다. 자, 여기서 만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한 4만 원대, 5만 원 안 되는 가격에서 한 7만 원 이상, 8만 원 가까이까지 급등을 했네요. 자, 이동평균선 3선하고 주가가 모이고 변동성이 커지고 자, 위쪽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은 이평선이 방향이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위쪽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또 이 반대의 모습은 여기에 나오죠. 자, 여기서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3선이 주가하고 같이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22평선 자체도 방향성이 아래로 이렇게 향해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62평선의 방향성도 밋밋해지고 자, 주가는 그 밑에 깔려서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급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요거 저 종목에 대해서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러면 다른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마 배워야 산다 시간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투자의 신 이런 시간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출연하는 프로에서 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주죠. 에너지 관련주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급등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만나죠. 자, 여기서 122평선, 62평선, 22평선이 이렇게 만나요. 자, 20은 아니고 5일이네요. 이렇게 만나갖고 조금 방향성이 아래다 보니까 아래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재차 만나죠. 자, 여기서는 많이 만났어요. 어떤 애들을 만났냐 하면 240선만 빼고 다 만났습니다. 주가, 5일선, 21선, 61선. 자, 이 4개의 이평선하고 주가가 만났어요.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22평선이 우상향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를 짧은 단봉으로 계속 지지를 받고 그 지지가 끝나는 그 부분에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 작은 단봉들이 연속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중앙에너비스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거죠. 카카오입니다. 자, 여기서 작년 초에는 진짜로 누구 못지않게 강했던 시장의 부러움을 다 샀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5일선, 60선, 그 다음에 20선, 주가. 요게 다 만납니다. 요게 다 만나고 여기서는 당장은 움직이진 않았어요. 당장은 움직이진 않았는데, 자, 20선 자체가 벌써 아래로 꺾여버리는 모습이고요. 자, 주가는 그 위에 조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탄력받지 못하고 계속 60선에서 왔다 갔다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서 이 강하게 60선하고 20선을 강하게 그냥 한꺼번에 들고 깨버리죠. 자, 이 굉장히 강한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이런 신호가 요건 미리 나왔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실전에서는 적용하기가 조금은 난해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좀 강한 그런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4개가 모인 거죠, 또. 120선만 빼고 240선, 60선, 20선, 5일선, 주가. 여기는 주가까지 5개가 뭉쳐졌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는 62평선 자체가 이렇게 꺾이고 20선도 꺾이고 120선도 위에서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고, 자, 기댈 언덕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급락으로 또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냥 이렇게 듣고 마시면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듣고 말면 공부가 안 되니까 자, 차트를 직접 이렇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요거하고 비슷한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한 종목만 쫙 뒤로 이렇게 넘겨봐도 이평선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딱 보고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시간 별로 없어서 조금 방향성까지 하려면 조금 바쁘겠네요. 자,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보시면 여기서 그런 모습 나옵니다. 자, 이평선 자체가 이때 작년 6월 달이에요. 작년 6월 달까지 보시게 되면 120선이 가장 밑에 있죠. 240선, 그리고 120선이 있고요. 60선이 있고 20선이 있고 정배열 상태입니다. 이 정배열 상태에서는 그렇게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조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이평선 자체도 정배열 상태에서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에 걸리든 걸려요. 자, 여기서 정배열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국면이었었는데 작년 7월 달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자, 이 22평선 자체가 아래로 자, 빨간 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래로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여기 120선, 20선에서 지지를 받으려고는 하지만 자, 방향성이 이렇게 꺾이니까 강하게 꺾이니까 여기에 또 저항을 받다가 한참 동안 또 저항을 받으니까 22평선조차도 62평선조차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때가 7월 말입니다. 이때가 7월 말이고 길게 보면 그러고 난 다음부터 작년 7월 말 이후부터 시작해갖고 장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죠. 지금까지 계속 줄줄이 계속해서 빠지고만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평선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보면 그게 실감이 나시잖아요. 자, 62평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을 때는 닿으면 튀고 닿으면 튀고 닿으면 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아래로 꺾였을 때는 올라와서 닿으면 밀리고 닿으면 밀리고 닿으면 밀리고 여기서도 근처에만 가면 밀리고 가면 밀리고 가면 밀리고 자, 여기서도 결정적으로 반등 나오다가 여기서도 60선, 20선 완전히 꺾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주면서 빠져서 지금 오늘까지 빠진 시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 가장 중요한 게 이 방향성입니다. 아마 이걸 보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야, 이 파란 선이요. 60선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 60선이 다 같이 우상향하고 있으면 아, 지금 주식할 때 하기 좋은 국면이구나. 그리고 우상향하고 있으면 주가가 여기 닿으면 살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 주가 자체가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주식 아예 안 사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주식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 몇 분이나 실천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전에 여기 20, 60선, 20, 62평선 이게 아래로 방향을 틀기 시작을 하는 그 초입 국면 그러니까 뭐 한 이때쯤에 주식을 다 팔고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역배열이 돼서 아까 처음에 보셨죠. 역배열이 돼서 되게 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다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등 나오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 같이 좀 보셔야 되고 종목별로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선, 60선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애들은 요 근처에서 주식을 사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꺾이면 아, 나는 이 종목이 꺾였는데 이게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 때까지 방향을 전환할 때까지 나는 이 주식 안 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그냥 에코프로 BM인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20선, 60선 요게 아랫 방향으로 요렇게 조금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요. 이게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굉장히 좀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요것도 덱스터도 아까 잠깐 봤으니까 일단 뭐 요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실패한 추세 전환. 자,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인데 자, 여기서 방향 전환이 나오려다가 다시 실패를 하니까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1월 초에는 22평선, 62평선 전부 다 이렇게 돌아 나오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돌아 나오려다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방향 턴을 시키질 못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실패한 방향 전환 같은 경우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곰곰이 공부를 해보시면 이거 굉장히 크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자, 예, 오늘도 좀 이렇게 1시간 동안 시간이 워낙 빨리 갑니다.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연휴 기간 동안 요거 공부를 한번 좀 신중하게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음력설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